안녕하세요. 스마일 공룡입니다. 사실은 방금 영상 찍었는데 또 잘못 찍어가지고 어,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떤 류의 그 영상을 찍었냐면 우선 나 찾기에 대한 영상을 찍었어요. 나를 찾는 거.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나를 찾냐고 물어보시면 네, 이제서야 찾아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평생을 안 찾고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늦지 않았고, 저는 지금이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렇게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야 되는 우선 이유, 왜 찾아야 되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안 찾고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찾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찾아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런 것 같아. 찾아야만 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그냥 누르고 그냥 안 괴로운 사람들은 괜찮아. 그냥 이대로가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나? 삶이 너무 답답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괴로울 때가 찾아오면 꼭 이제 찾아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찾고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시고 저같이 찾아야만 할 것 같은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찾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를 찾냐, 이런 말 하면 되냐고. 아니고 저도 찾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찾았다고 말하기도 뭐하죠. 이제 다듬어 가야 되고 또 노선이 변경이 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우선 방법이죠.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너가 하려는 그 일이 너가 진짜 원하는 일이야?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일이야? 세상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뭐 보편적으로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좋다라는 뭐 직업이나 일, 뭐 그런 것들이 세상이 원하는 일이다. 만약에 글쓰기 같은 게 요즘에 붐이잖아요. 글쓰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 근데 하면서도 막 괴로워. 그냥 재미도 없고 실력도 안 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세상이 원하니까.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하는 게 괴로움만 계속 증폭이 되고 늘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 그럼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일까요? 세상이 원하는 일일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음, 대부분 세상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세상이 전부이거든요. 아이 어렸을 때는. 근데 성인이 돼서 분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이제 뭐 정서적이든 물리적이든 분리를 아직 못한 사람들은 아직 부모님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고 여전히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착하게, 물론 착해서 그럴 수도 있고 효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삶일 수 있다. 부모님이 원해서 했던 일들, 부모님이 이거 좋다니까 했던 일들, 그냥 내가 좋아할지 재밌을지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그냥, 야, 너 그냥, 대부분 자존감이 높고 그렇게 잘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해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이 방법 이거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 그런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을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자녀 자체의 그냥 삶 자체를, 그냥 존재 자체를 존중을 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나를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맞아, 너가 맞아, 그래 네가 하는 행동이 다 맞아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부모님하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잘 찾죠. 알아서 찾아가고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뭐 꼭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뭐 자기 성향에 맞게 잘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냥 아예 방치 아니면 아예 너무 쫓아다니면서 모든 거를 부모가 이렇게 맞춰서 해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뭐 부모님의 세상의 눈에 맞춰서 물론 부모님의 걱정이긴 하죠. 이게 아이가 세상이랑 안 어울리고 이렇게 혼자서만 안 맞을까봐 두려워서 아이를 이렇게 세상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일 수는 있는데 그걸 너무 빨리부터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세상을 살 수 있게, 아기 때는 그래도 되잖아요. 아기니까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맞는 틀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정도는 알려주면 좋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두려운 거죠. 다 안 된다고만 하니까 두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못 찾고 그냥 부모 안 된다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라다 보면 결국에는 어른이 돼서도 그런 아이가 어른이 아이인 거지. 어른 아이라고 많이 들어보잖아요. 내면 아이가 아이로 성장을 했다라고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아기처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면 뭐 언제든지 다시 독립만 잘 해서 독립해도 두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부모님이 다 선택했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해본 적이 없고 선택해 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저는 깨고 나와야만 그 성장이 시작된다라는 걸 좀 알았고, 강의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살게 된 거지. 이제 부모와의 그런 그 정서적이나 뭐 그런 분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뭐 부모님은 본인 하던 스타일대로 하지만 저는 제 경계를 칠 수 있게 됐고 이건 아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게 가능해지면 그게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게 조금씩 연습을 하다 보면 또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제 부모님이 좀 빠졌는데, 부모님이 그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바라는 세상, 뭐 가업을 이뤄야 되며 부모님이 그걸 가업을 이루길 바라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 쪽으로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부모님도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잘 찾아서 했다면 거의 보면 자식들도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적성이 비슷하거나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업을 이루어서 가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너 원하는 거, 너 지금의 직장이 너가 원하는 거야?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저 스스로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아니야, 그럼 아니야. 그럼 뭐가 원하는 건데?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몰라. 그럼 그거 네가 원하는 거야? 아니야. 계속 이게 반복이더라고요. 계속 메비우스 띈 줄 알았어. 제가 스스로 저를 찾으면 과정에서. 그래서 아니야 계속 아니야만 하다가 어떡해, 몰라로 끝났어. 그럼 어떡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몰라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다음 방법을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몰라에서 끝나고 다시 거기로 가는 거야. 그 삶으로. 그게 패턴을 반복을 하는 것 같고, 바보 같잖아요. 좀 그냥 몰라 아니야 했으면 뭐 탁 박차고 그 일을 뭐 그만두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내 개발도 못할 정도로 막 너무 지치고 이런 일이라면, 근데 일이라면 좀 더 편한 곳으로 갔던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좀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뭐 몰라
몰라가 그거 나 이 부분은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명확하게 내 입장에서 부모님이 누가 세상이 원해서 하는 거야 남들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이게 맞아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겠더라고요. 결국엔 나를 찾으려면 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 뭐 심리 검사나 뭐 아니면 그런 것들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기질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냥 내적으로 많이 괴로워하는 성향이고 철학적인 거 좋아하고 그냥 뭐 심리적인 거 심미적인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거를 불과 1, 2년 안에 알았거든요. 저도 뭐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그런 것들도 사실 1, 2년 전에 부모와의 그런 연결을 끊었던 게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감정의 고리 그런 것들을 끊어냈고 부모 눈치 많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는 뭐 무서운 부모님 밑에 살다 보면 부모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무서워요. 눈치 안 보고 부모가 네 알아서 해. 너 아무것도 국물도 없어 이러면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부모가 가진 게 많으면 두렵겠죠. 근데 사실 우리 부모는 가진 게 없어. 별로. 그래서 두렵지도 않고 그거 안 가지면 어때? 필요 없어. 그거 다 물질적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뭐 물질적인 게 없어서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물질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협박하고 너 이거 다 안 줘? 너가 안 하면 안 줘? 이런 부모님 말 들을 필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모님이면 별로 존중의 가치가 존경심이 안 드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뭐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맞아 넌 잘하고 있어 뭐 내가 뭐 도움이 많이 못 돼서 미안하다 나의 방법은 이거였어 뭐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모였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나만 바라보면서 나한테 비빌 언덕 찾아가지고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자식으로 자라지 않고 물론 비빌 수 있고 도움이 서로 필요하면 같이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너가 막 나한테 효도를 해야지 막 이런 부모 감정 종용하는 부모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모들은 보지도 마. 부모들이 이 영상을 싫어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부모들은 안 볼 거고 그런 부모들은 이런 영상 찾아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뭐 별로 걱정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려면 우선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독립적이어야 되고 자식도 내가 부모라면 자식도 그럴 수 있게끔 키워야 된다. 너 존재 자체로 아이 존재 자체로 특성을 이해해주고 스스로 탐색해 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어렸을 때부터 나를 먼저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 하는지 다 못하게만 하고 막 하기 싫은 거 막 계속 해보라 하고 그러면 물론 경험은 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시켜서 한 경험들은 별로 크게 경험의 느낌은 안 나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해서 한 거랑 부모가 하라 해가지고 한 거랑 그 경험의 기대치 그 뭐라 해야 되지 값어치가 완전 다르잖아. 뭐 여행을 갔다거나 혼자 여행을 갔다거나 부모가 혼자 여행 가 돈 줄게 가 해가지고 가면 그냥 부모 돈 쓰고만 오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갈 거야 했는데 뭐 돈 좀 조금만 주세요 해서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갔어. 그러면 그 경험의 값어치가 완전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알바를 하기로 했어. 저는 알바도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첫 반항이 그때였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을 때 나 아니면 엄마가는 절대 부모는 반대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가장 값진 경험을 했고 물론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뭐 그만큼 도전을 했으니까 상처도 받는 거잖아요. 그냥 엄마 하라는 대로 집에만 있었으면 그런 경험도 없었을 거고 뭐 사회에서 조심해야 될 인물들에 대한 그런 통계치도 내 마음속에 쌓였을 그때 조심해야 될 인물들 너무 많이 만나긴 했어요. 사회 밖으로 나가면서 혼자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차라리 알려주고 그런 게 낫지 않나. 부모들이 좀 가이드를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너가 빨리 치고 나와야 돼. 이렇게 털고 나와야 돼. 이런 거라도 가르쳐 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냥 해 하는데 위험한 인물들이 좀 있어. 위험한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무조건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네가 잘 관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아이에게 알려주고 하면 스스로가 자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차라리 낫지. 막 안 돼, 무조건 안 돼, 거기 가면 너가 상처받아, 너 가면 너무 힘들어, 안 돼. 이거는 진짜 아이가 새 혼자서 뭐 둥지에서 뛰어내려야지 날아가는데 못 뛰게 계속 또 안 돼, 안 돼, 위험해, 세상 밖은 위험해,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되지 말자. 그런 부모 밑에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자랐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꿀 수 있다. 독립해라. 두려워? 뭐 나가면 돈도 못 모을 것 같고 뭐 못 할 것 같고 막 두려워? 그럼 뭐 어때? 죽는 거 아니잖아. 가서 죽는 것도 아니고 경험해가지고 뭐 돈 못 모아서 뭐 쓰라린 경험을 하고 왔어. 그럼 뭐 집에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경험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향적이라서 자기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뭐 그럴 수 있어. 그럼 내향적이면 내향에 맞는 여행도 떠나도 되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지. 이제 내향인 사람들은 뭐 명상 이런 게 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독서 이런 게 습관이 안 맞아서 그렇지, 습관이 안 들어서 그렇지 독서 이런 게 내향적인 사람 되게 잘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는 여행이나 독서도 이제 독서는 좀 내외향이 많이 섞여 있어 통찰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독서가 좀 많이 많고 명상이 맞는 거를 맞았지. 다행히 외향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 속에서도 막 깨달음이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한참 막 갔는데 밥 먹고 막 예쁜 집 찾아 밥 먹었는데 비가 막 와. 예를 들면 혼자서 여행도 아니지만 집 앞에만 나가도 자전거 타고 시골길을 갔는데 비가 와. 아 비가 오네. 막 옛날 같았으면 비가 오네. 아 지질이 재수도 없다. 이렇게 끝났을 건데 나를 알고 통찰을 하기 시작하고 내면 깊이 뭐 철학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심리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게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기르다 보니까 다 된 건 아니지만 비 오면서도 야 내가 언제 비 일부러 맞겠어 이렇게 다 커가지고 요즘에 산성비를 머리 벗겨진다고 맞지도 못하게 하는데 다행히 모자 썼고요. 다행히 머리 덜 벗겨지겠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비 맞고 오면서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비를 맞아 그러면서 막 비를 맞고 오는데 이제 비 막 찰찰찰 비가 온 게 아니라서 막 젖었어 스며들면서. 그래서 집에까지 한 30분 비를 맞고 왔나 그랬는데 다 젖지도 않았더라고. 여기 물이 뚝뚝 떨어졌어. 여기는 막 비 맞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가니까 이제 스며드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어른들이 뭐 비 맞으면 무조건 나는 감기 걸리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체온이 떨어지고 비 맞았는데 막 추운 옷이 홀딱 젖어가지고 추운데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면 걸리겠지만 이렇게 오는 길에 잠깐 맞고 오는 거 정도는 안 걸리잖아요. 그런 부모의 말을 다 믿고 비 오면 막 감기 걸려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부모한테 자랐다면 뭐 어때 한번 맞아보자. 감기 걸리나 안 걸리나. 축축하게 앉아주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나 사람이니까 뭐 체온 조절능 어느 정도 있으니까 비 쬐끔 맞았다고 감기 걸려?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자. 많이 그렇게 하자. 제가 했으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것도 자만이더라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몰랐는데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나 할 수 있는 거 니네들도 할 수 있어. 다 해봐. 이렇게 말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가. 사실 요즘 유튜브 못 찍는 이유도 유튜브에다 다 흑역사지 뭐. 이게 뭐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다 박제가 돼 있으니까 잘 못 찍겠더라고. 찍고 나서 바로 마음이 바뀌는 날도 있어. 진짜로. 그래서 못 올리는 날도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참 신중해야겠다. 보는 사람 없어도 한 명이 볼 수도 있잖아. 보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보는 사람 있는 거잖아. 구독자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주저주저를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고요. 2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이제 저는 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새소리도 듣고 자연음도 많이 듣고 이렇게 힐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좀 느다. 너무 안 늘더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